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점점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속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이 일본에 관세 폭탄을 매긴 것에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굉장히 저자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들어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핵심 동맹으로 특히 대우하는 방식의 외교를 2차 대전 종전 이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저자세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율을 지난 4월에 발표된 24%보다 상향 조정된 25%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낸 14개국 중에서 관세율이 4월보다 높아진 나라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이시바 총리가 7월 9일에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에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일본이 어떤 외교를 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발언이 세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뒤이어 이시바 총리는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통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참의원 선거 때문에 그런데요.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민당의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43%, 3월에 36%, 5월에 33%, 6월에 24%로 주저앉았는데요. 지금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로 인해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질 확률도 생기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 질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미국을 대상으로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격하게 싸우면서 선거에서 이긴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캐나다죠.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는 요인 한 개가 선거를 뒤집어 버렸는데요. 일본도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일본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이시바 총리가 왜 그렇게 격한 발언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대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단순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몇 차례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은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갈수록 상향 조정되었고 일본은 산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쌀과 자동차입니다. 먼저 쌀 문제를 보죠. 일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7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일본 농민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까지 일시적인 쌀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유통망에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보호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다행히 6월부터는 일본 쌀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불공정 무역의 상징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열어줬는데 일본은 쌀 한 톨도 안 받아준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다음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반면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팔린 미국산 자동차는 단 16,700대, 전체 일본 신차 판매량이 442만 대를 넘는 상황에서 이는 시장 점유율 0.38%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이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에 문을 걸어 잠근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를 무역 불균형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죠. 문제는 일본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있습니다. 쌀과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경제와 직결된 것은 물론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과 직결된 산업입니다. 특히 농민단체와 자동차 업계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이죠. 만약 이시바 총리가 이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방 표심이 흔들리고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쌀 시장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깔보는데 참을 수 있겠느냐는 이례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본의 내정과
정치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보다는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를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찌르고 거기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전략은 단순히 무역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일본 내 정치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고강도 압박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1일에 미국은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했고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상호 관세를 왜 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나라가 많기도 합니다. 상호 관세의 세율을 예전보다 높여서 제시하면서 예상 밖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게 된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당장 앞서 말한 일본이 그 예시죠. 그래서 향후 미국과 이들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이 격화할 조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미국에 낼 수 있는 카드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죠.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양국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납득할 정도의 조건을 내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자주 내곤 했는데요. 흥미로운 게 이게 그냥 언론이나 여론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가토 가스노브 일본 재무상은 이전에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쉽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 카드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입니다. 일본은 1조 598억 달러, 중국은 7,590억 달러, 영국은 7,227억 달러, 룩셈부르크 4,239억 달러로 매우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문제는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대거 매도하게 되면요,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국채값이 폭락하니까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당장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면 미국 채권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물론 일본도 미국 국채 매각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일본 보유 외환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돼 있어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일본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져오면 엔화 가치가 오르고 수입품 값이 내리죠. 이는 일본이 30년간 물가 하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신들이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전통적인 외교 패러다임과 확연히 다릅니다. 외교는 협력이나 동맹을 다지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와 협상의 연장선입니다. 외교라는 단어 자체보다 거래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과거 부동산업자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죠. 동맹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행동 자체가 미국 패권을 긁어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행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업보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해도 주변국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가게 되면요, 이 업보는 분명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어도요, 동맹국, 우방국들을 통해서 패권을 만들어 미국이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까지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